5분 뚝딱 철학의 책 소개를 맡게 된 김태준 한종우입니다. 일단 목차는 책을 선정하게 된 계기와 저자 소개, 책 소개, 느낀 점으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책을 선정한 계기는 작년 수험생활 국어 공부를 하면서 철학과 관련된 지문을 읽을 때 추상적이고 난해한 내용이 많아 이해하기도 어려워서 이번 기회에 철학을 기본 베이스로 얕게라도 공부해 친숙해지자는 계기로 어느 사이트에서 추천을 받아 이 책을 읽고 도움을 받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책을 읽었던 나와 이 책을 다시 읽었을 올해 나와의 달라진 생각들이 궁금하기에 선정했습니다. 5분 뚝딱 철학 생각의 역사의 저자 김필영은 공대 출신 회사원 철학자입니다. 20년째 직장을 다니면서 철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 출강했는데 그가 회사에 다니면서 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된 이유는 자신의 불안증을 해결하기 위해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이런 저자의 이력으로 인해 5분 뚝딱 철학은 어느 철학책 입문책보다 더 넓고 다채롭습니다. 존재론, 인신론, 윤리학, 정치철학, 종교철학 등 정통 철학 분야뿐만 아니라 논리학, 과학과 수학, 언어와 구조, 심리학, 미학까지 더 넓고 다양한 주제를 다채롭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른바 모든 학문의 기초이자 인문의 토대라고 불리는 철학은 흔히 어렵고 심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사 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철학이 훨씬 쉬워지는데 여기서 철학사 지도란 철학자들이 고대,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대에 따라 어떤 굵직한 핵심 질문들을 던져왔으며 그에 대한 답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정리한 인류 생각의 역사 지도입니다. 5분 뚝딱 철학은 철학자들이 고대,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져온 핵심 질문 30가지와 그에 대한 답들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해야하는지를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접하는 에피소드나 질문, 예를 들어 우사인 볼트의 100m 기록은 정말일까? 우주에 손만 하나 남는다면 박쥐가 되어 본다는 것 등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300장이 넘는 사파나 사진, 도식 등을 수록했습니다. 아울러 책 뒤에는 저자가 2년째 직접 만들어 매주 한 편씩 올리고 있는 5분 뚝딱 철학 유튜브 동영상 QR코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책과 유튜브 동영상을 함께 보면 철학 지식을 좀 더 탄탄하게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이 물론 철학 전공자들이 보기에는 수준이 조금 낮을 수도 있고 설명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음, 이 책, 이 책은 이 책의 최대 장점은 비전공자 그러니까 일반인의 입장에서 일반인의 언어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철학을 진지하고 깊이 있게 공부할 것도 아니고 전반적인 큰 그림만 이해하면 충분한 데다 관심이 생기면 한 분야씩 더 깊이 있게 파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입문서로선 이런 책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책과 함께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이해가 좀 더 잘 되기 때문에 더 좋은 컨텐츠입니다. 이 책의 목차는 진, 선, 미라는 세 개의 주제에 받쳐서 각각의 철학 이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은 말 그대로 철학이 탐구하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로 존재론, 인식론, 논리학, 과학철학 등이고 선은 말 그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로 윤리학, 종교철학, 정치철학, 심리학 등을 다룹니다. 미는 말 그대로 아름다움의 의미로 미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흥미있던 주제를 소개하자면 자유의지, 인공지능인데 첫 번째 이제 자유의지에 관한 내용으로는 결정론은 미래는 결정되어 있고 자유의지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수학자 퍼트넘이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이용해서 시간에 대한 논쟁과 신의 계획에서 모두 결정되어 있다는 주장, 신경생리학자 벤자민 레벳의 1980년대 실험 단초를 누르는 실험을 하며
시간의 선호를 측정했더니 단추를 누르겠다는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뇌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라는 명령이 먼저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결정론과 반대되는 주장으로 자유의지론은 원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고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것은 그냥 안다는 직관에 의한 논증, 정신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정신에 의한 논증, 유다가 예수를 배신한데 책임을 지는 것은 그러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신학에 의한 논증, 모든 게 결정되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입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에 관한 내용으로는 인공지능이 생각을 할까? 또는 생각을 하는 인공지능에게 인격을 줘야 할까라는 질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 논리실증주의와 영국의 수학자 튜링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과 채팅을 아주 잘 한다면 사람의 마음을 가진 것처럼 봐야 한다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아니라 대답 행동에 초점을 맞다면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인공지능주의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목욕을 하다가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 밝히는 방법을 찾아낸 통찰은 인간에 가능하다는 통찰에 의한 논증과 초보 운전자와 달리 숙련된 운전자는 속도, 커버 정도 등 세부사항 의식 없이 직관적으로 운전을 잘하고 형사가 직감적으로 범인을 알아보거나 사업가의 직감적으로 돈 냄새를 맡는다는 등 인간만이 직관을 가진다는 견해인 드레이퍼스 논증, 갇힌 방에서 신속하게 한쪽의 중국어 질문을 다른 쪽에서 물어서 알게 된 답을 회신한다고 해서 중국어를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인 존설의 중국어방 논증. 괴델은 증명하지 못한 진실이 있다는 점을 밝혔는데 논리 알고리즘에 의해 불가한 인공지능이 밝히지 못한 진실이 있을 수 있고 루이스는 인간은 자신의 밖을 볼 수 있지만 기계는 자신의 밖을 볼 수 없다는 견해인 게델과 루카스 논쟁이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빅데이터 거대 플랫폼과 관련된 의사 판단의 문제는 결국 인간이 미리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앞지르는 시점이 오지 않은 현재 아직 약 인공지능이 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왜 철학을 하느냐, 고리타분하지 않냐? 라는 질문이 가능할 듯합니다. 우리가 입시 중시로 공부를 하다 보니 국영수를 제외한 과목은 조금 무시하죠. 먹고 살다 보니 그 외의 주제는 또 등한시 됩니다. 그러다 보니 철학은 불필요한 것 또는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라 여기게 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재미있다라고요. 그리고 작정하고 철학의 대중화를 위해 책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있고 광장이 있고 밀실이 있습니다. 광장과 밀실, 광장은 광장의 룰을 지켜야 합니다. 밀실은 내 방식대로 생각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곳이며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 본인의 생각과 비슷한 것은 없나 찾게 된다고 합니다. 비슷한 생각은 반드시 있겠네요. 바로 선조 철학자들이요. 이 포인트를 발견하는 순간 철학의 세계 또는 철학적 논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생각은 비슷하고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철학자들입니다. 철학자들이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공간의 구속을 받지 않고 토론을 하고 있다고 상상하니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